한 번의 실수가 전부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강인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에게는 동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이것은 한 젊은이가 겪어야 했던 시련의 연속이었다.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의 새로운 별이었지만 그의 빛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가 프랑스 리그앙에서 뛰는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지만 그의 발 아래 공은 마치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26일 PSG의 홈구장에서 열린 스타드 렌과의 경기는 1대1로 무승부로 마무리되었지만 이강인에게는 마치 패배처럼 느껴졌습니다. 전반 45분 동안 단 38번의 볼터치와 88%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지만 그의 발에서는 슈팅 한 번 날아가지 않았고 드리블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특기가 마치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 풋몹은 그에게 6.3점이라는 처참한 평점을 부여했고 소파스코어는 그가 혼자서 6개의 턴오버를 기록했다며 그를 혹평했습니다. 이강인은 경기 중반 교체되어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실망감, 무력감, 그리고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축구 팬들은 이강인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이강인에 대한 논란은 하루가 지나도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일부 매체들은 그에게 역사상 최저점에 가까운 평점 3점을 부여하며 중원에서의 기대했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볼을 다루는 데 시간만 낭비했다고 혹평했다. 그 결과 스타드 렌의 선수들에게 6차례나 볼을 빼앗겼고 이는 즉시 역습으로 연결되며 첫 실점의 기점이 되었다. 이강인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 선수들에게 실망만 안겼으며 고심 끝에 그를 영입한 엘리케 감독의 입장마저 난처하게 만들었다. 이강인의 부진은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직전 경기였던 낭트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낭트전에서는 볼터치 73회, 패스 성공률 90%, 키패스 2회, 크로스 9회 및 결정적 기회 창출 1회 등 나름 준수한 활약을 보였지만 프랑스 언론들은 그가 아시안컵을 마치고 돌아온 후 자신의 자질에 맞지 않는 오른쪽 윙어 역할을 맡아 경기를 망쳤다고 비판했다. 대부분의 활약들이 실질적으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데 실패했다는 이유로 맹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그림자가 길게 드리운 파리의 축구장에서 이강인은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발 아래 공이 굴러가고 경기의 소음이 귀를 때리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고요한 절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낭트전이 끝난 후 PSG 선수들 사이의 동료애는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 공이 그의 발에 닿을 때마다 이강인은 뭔가를 이루고자 했지만 동료들의 지지보다는 패스를 요구하는 큰 소리가 더 많이 들려왔다. 이강인은 동료들의 신뢰를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아시안컵 차출로 인해 경기 감각이 다소 떨어진 것이 문제일 수도 있고 PSG의 빠른 템포와 스타일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의 성장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로 다가왔다. 스타드 렌전에서의 후유증은 더욱 심각했다. 평소 오른쪽 윙어로 활약하던 이강인은 갑자기 왼쪽 윙어로 포지션이 바뀌었다. 이강인에게 왼쪽 윙어는 낯선 땅이었다. 그의 강점인 왼발을 활용해 상대 페널티 박스 측면으로 침투해 크로스를 올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 그의 주된 플레이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이 포지션 변경은 그에게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했다. 이강인의 위상에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했다. 그날 경기장에서의 이강인의 발걸음은 예전만큼 가볍지 않았고 그의 눈빛에서는 확신이 사라진 듯했다. PSG 팀 내에서 측면 플레이어들의 움직임은 공격적이기보다는 상대의 수비수를 혼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러한 전략 속에서 이강인은 음바페를 지원하는 역할을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공격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스타드 렌과의 경기는 이강인에게 또 다른 시험대였다. 상대 팀은 PSG의 공격 패턴을 빠르게 파악하고 음바페에게 집중 마크를 하며 PSG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이강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무언가를 해내야 했지만 왼쪽 포지션의 한계로 인해 오히려 고립되는 모습을 보였다. 엘리케 감독은 팀의 미래를 위해 선수들의 능력을 시험하고자 했지만 이강인의 포지션 변경으로 인해 생긴 문제가 점점 더 크게 부각되었다. 아시안컵 전 이강인은 팀의 플레이메이커로서 평균 90회 이상의 볼터치로 패스 게임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PSG 선수들은 이강인 쪽으로 볼을 건네지 않았고 공격의 대부분은 다른 쪽으로 쏠렸다. 이로 인해 PSG의 공격 패턴은 예측 가능해지고 전반 34분 스타드 렌의 역습에 의한 첫 실점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프랑스 축구계는 이강인의 갑작스러운 부진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분주했다. 많은 이들의 시선은 그가 손흥민과 겪은 불화, 이른바 탁구 게이트 사건으로 향했다. 이 사건은 이강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프랑스 매체들은 이 사건이 그의 연속된 추락의 시작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달 전만 해도 아시안컵 참가 직전에 열린 프랑스 슈퍼컵에서 이강인은 MVP를 차지하며 팀의 우승을 이끌었다.
그는 엘리케 감독의 신뢰를 한몸에 받으며 축구계의 새로운 별로 떠올랐다. 그러나 탁구 게이트 사건 이후 그의 별은 급격히 추락했다. 이 사건이 그의 경기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강인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손흥민에게 사과하기 위해 영국까지 날아가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두 선수는 함께 사진을 찍고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PSG 내부에서도 이강인의 입지를 우려하며 그가 다음 경기에서 정상적인 컨디션을 되찾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강인의 부담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있었다. PSG 내부에서는 이강인이 탁구 게이트 사건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그라운드에서 빛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이강인에게는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많은 걱정거리가 있었다. 모두가 그의 부진한 경기력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 그리고 그가 겪고 있는 심리적 압박감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의 심적 부담감은 단순히 경기력 저하나 팀 내 위치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사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가장 큰 짐은 탁구 게이트 사건 이후 발생한 경제적 처벌과 가족 회사의 위기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의 이미지는 크게 손상되었고 이는 곧바로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다. 광고 계약이 취소되고 손실 금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이강인은 연간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보았고 위약금까지 포함하면 손실 금액은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SG 리그 생방송을 알리는 중계권자의 포스터에서조차 그의 모습이 사라진 것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이강인과 그의 가족은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국에서의 그의 명예는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장기적으로 그의 커리어에 미칠 악영향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강인의 심리적 압박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의 가족 회사와 관련된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가족이 세운 K10 유한회사는 이강인의 국내 에이전시 역할을 맡으며 그와 관련된 계약상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광고주들을 만나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 회사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이강인의 삶은 더욱 복잡해졌다. K10은 자본금이 겨우 1,000만 원 수준이었고 탁구게이트 이전부터 여러 기업들과 법적 분쟁에 얽혀 있었다. 이 회사는 이강인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나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었으며 이강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운영 방식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강인의 이미지와 경제적 상황에 큰 타격을 입혔다. 해당 기업이 이강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에이전시를 자처하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K10은 자신들이 마요르카의 공식 커머셜 에이전시였으며 이강인 측과 모든 것을 협의하에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강인 측이 제시한 수수료 10%를 받기로 했으며 넥슨, 네이버, 젠틀몬스터 등 대형 광고주와의 계약을 이강인의 누나와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강인의 인생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졌다. 그의 가족 회사와의 분쟁은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가족이 운영하는 K10 유한회사와의 분쟁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이강인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번져갔다. 이강인 측이 협박과 강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K10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강인의 누나는 프로젝트 미팅과 유류비로 50만 원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해지 통보 후 A사가 진행해오던 광고 계약과 협찬 등을 별도로 재계약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강인과 그의 가족은 법적인 싸움에 휘말렸다. A사와의 계약 유지 및 수수료 문제에 대해 법적 대리인을 통해 협의를 요구했지만 결국 이강인 측이 법원에 적정 보수를 확인하는 민사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다. 이 분쟁이 이강인 측의 패소로 끝난다면 그가 물어야 할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위약금 100억에 수십억이 추가될 전망이며 이는 이강인이 PSG에서 받는 5년 계약금을 모두 사용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다. 이미 KT는 광고물을 철거하는 등 소송이 확정된 상태였다. 이미 광고판에서 그의 얼굴이 사라진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주었다. 이강인의 부진은 어쩌면 이제 겨우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강인과 그의 가족은 이제 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한 번의 실수가 가져온 결과는 그에게도 그의 가족에게도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이강인의 여정은 계속되며 그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뉴스였습니다.